안녕하세요. 지금은 2021년도 MNS 아카데미에서 준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NS 아카데미 원장 오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MNS 학원에서 이번에 겨울방학에 준비한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보시면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회차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들 좀 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자, 목표를 이루자. 자, 이렇게 지금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분명히 올 한 해 시작할 때 분명히 가슴속에 세웠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가요? 분명히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아 맞다 까먹었어, 못하고 있었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다시 목표를 재설정해 주시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세운 목표들을 끝까지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설명회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왔냐면, 보시면 수능에서 수학시험 범위를 가지고 왔어요. 2022년이니까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이제 올라가는 고3 학생들이 수능 볼 때 범위가 되겠죠. 보면 수원, 수투, 그다음에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자,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지금 저희가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은 다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수학과 과학 프로그램은 우리가 언제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수학이랑 과학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 갈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신과 그리고 수능과 또 여러 가지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수학이랑 과학은 우리가 상대평가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을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과목을 보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공통 과목인지 어떤 게 선택 과목인지도 모르고 수능을 준비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열심히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엉뚱한 데로 가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정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까지 가는 정확한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 학원에서 준비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는 수학 1, 수학 2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수학 1과 2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들이에요. 수학 1, 2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자, 이 세 과목 중에서 이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우리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보면 문항수는 수원, 수투가 공통 문항으로 22문항, 그 다음에 확률 통계나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으로 해서 8개. 자, 이렇게 해서 총 30문항의 문제를 100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돼요.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상대평가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학생 중에서 제일 몸무게가 많은 친구들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대학을 만약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열심히 많이 먹어서 좋은 대학 가려면 정말 많이 먹어서 몸무게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먹겠죠? 그래서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대학을 보내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열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순서대로, 성적이 정말 잘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순서를 해서 처음에 4%,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자, 이게 바로 상대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학은 상대평가입니다. 수능에서. 내신에서도 마찬가지 상대평가죠. 자, 과학 설명드리면 과학은 지금 저희 학원에서 또 준비하고 있지만 수능에서도 물리 1, 2, 그 다음에 화학 1, 2, 생물 1, 2, 지구과학 1, 2 이렇게 물화생지 4개의 과목을 우리가 1, 2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1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2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자, 문항은 20문항을 몇 분 동안에 보는 거죠? 30분 동안에.
30분 동안에 20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으면 당연히 좋죠. 다 맞아서 뭐 1등급 맞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걸 권장하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선행도 하는 거고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ESC나 그다음에 우리 내신 과정과 선행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통해서 이 과목을 여러 번 공부를 시켜서 저희 학원에서 1등을 보통 맞추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대평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이 표를 지금 띄운 이유가 있어요. 이 표를 띄운 이유는 분명히 우리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에 와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분명히 공부를 잘했어요. 선생님 90점 이상 보통 맞았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막 4등급, 5등급 막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요 어머니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우리 학생이 중학교 때 받은 점수가 몇 %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능동중은 자 여기 성취도가 나오죠. 평균이 69.3, 성취도 A는 35.5%입니다. 단위는 퍼센트, 성취도 B, 성취도 C.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취도 평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A라는 거는 90점 이상을 받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90 이상을 받는 친구를 우리가 A를 준다고 한다면 A 이상을 받는 친구들이 35.5%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35.5명이 A가 되는 거예요. 능동중 같은 경우는. 자, 물론 작년 1학기 시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취도 B는 80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서구중 볼까요? 서구중은 이제 평균이 74.2 정도가 나왔고요. 성취도 A가 29.4% 정도가 나와요. 자, 우리 이 학생들이 90점 정도 이상을 맞았으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생각했을 때 내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을 좀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해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얼마큼 잘하는지 굉장히 여유 있게 수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간신간신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공부를 정말 여유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유 있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집중해서 내 역량 자체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거예요. 언제?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간을 만들어서 보통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은 똑같잖아요.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분명히 그 사이사이에 만들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능동 중에서 A 정도 받는 학생들이 자, 보세요.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 수치상으로는 4등급까지를 보통 받을 수가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4등급 정도까지인데 분명히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학교 때 내신 성적만 가지고 내 아이가 고등학교도 이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절대로 중학교 성적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학교 성적은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내신도 열심히 하고 공부 깊이도 정말 열심히 해서 심화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도 나가서 좀 여유 있게 공부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가능하다면요. 그래서 역량을 늘리는 게 목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늘리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히 똑같은 90점을 맞더라도요. 지금 중학교 3학년 것만 준비해서 90점을 맞는 친구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것도 준비해서 맞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화 문제를 풀면서도 이렇게 맞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같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자, 이 정도, 4등급 정도의 선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가 그대로 될 수도 있고요. 저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중학교 때 공부 차이, 그 다음에 이번 겨울 공부 차이가 우리 아이들의 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루 이틀 동안에 만들어지는 성적이 아닌 거죠. 고등학교 성적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만들 수 있는 성적이고요. 집중도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 역량을 늘려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성취평가 제도를 쓴다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성취평가인데요. 이거는 90점 이상 받으면 다 A인 거예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9등급제예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좋은 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공부 역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내 공부 체력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정말 양적으로도 열심히, 정성적으로도 열심히 많이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동탄 지역의 중학교 수학 분석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요. 우리 학생들이 보통 우리 동탄 지역에서는 이 정도 점수가 아이들의 평균이에요. 보통 지금 70, 80 정도가 아이들의 평균으로 지금 보이시죠? 7, 80점 정도가 우리 동탄 지역 아이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취도 한번 볼까요? 7, 80점 정도를 맞고 있고 성취도 A,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이 이 정도 비율이에요. 앞쪽에 지금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아까 그 비율 퍼센트로 보시면 어느 정도에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중학교 때 이 퍼센트 내 아이가 어느 쯤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아, 얘가 이 정도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알더라도 반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시험 문제도 풀고 하는 게 그 진도만 다 나갔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위로 갈수록 점점 더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공부 역량이 커져야 되는 거고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솔비중이랑 반송중도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은 80점 정도가 나오고 있죠. 자, 성취도 A 받은 퍼센트 보이십니까? 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솔비중에서는 이제 평균 82점이 나왔고요. 작년 1학기 시험에서 성취도 A 받은 아이들이 51% 정도가 된대요. 반 이상이 A가 된 거예요. 그럼 90이 안 된 친구들은 지금 반 이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반송중 친구들도 보이시죠? 한백중도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정도 느낌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라면 우리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 수치상의 등급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등급이 저등급이 됐다면 분명히 중학교 때 공부를 그만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이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 왜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공부를 우리 아이들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제일 첫 번째 이번 겨울방학 때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모두 윈터스쿨을 진행합니다. 모두 다 진행을 해요. 자, 모두 진행을 하고 자, 모두 윈터스쿨을 하고 있는데 기존 수업에다가 1시간씩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해서 우리 학습량을 확보시키는 거죠. 공부량은 좀 늘려주고요. 관리는 각 반 담당 선생님들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몰입반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몰입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3학년 1학기를 지금 배워요. 3학년 1학기를 배우는데 내가 2학년 1학기 께 조금 어려워요. 잘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이 내가 놀았어. 그러면 내가 2-1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반이 몰입반이에요. 몰입반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찍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몰입반 전용 교재가 있고요. 몰입반 담당 선생님들께서 직접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몰입반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행운인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몰입반이 학원에서 원래 진행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긴 시간을 이제 함께 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 아마 여름 학기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학기 때 몰입반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 특강을 설명드릴게요.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 3과 수학 하를 공부하게 되겠죠. 수학 상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통 과목입니다. 수능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오진 않아요. 자, 나오진 않는데 이 과목들은 가장 기본적인 과목들이라서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밑받침이 되는 과목들이죠.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고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이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실력반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12회차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수학2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이 수2는 수능 공통 과목 중에서 하나로 2학년 2학기 때 보통 배우고 있습니다. 자, 수2 개념반, 그 다음에 수2 실력반에서 기본 개념과 유형 문제풀이에서 이제 12회차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요. 확률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확률 통계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서 이제 8개, 이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 학교들이에요. 능동고, 동탄고, 병점고 이런 학교들에서 보통 학교들이 2학년 때 이제 1년 정도에 걸쳐서 확률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안화고나 반월고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내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2학년 때 이제 기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확률 통계는 이제 8회차 강좌가 진행됩니다. 자, 기하입니다. 기하는 수능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가고요. 이제 8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 과목은 8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내신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고 절대평가로 성적이 산출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공학과나 뭐 전기전자 뭐 이렇게 가는 친구들의 이제 공대 계열 진학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자, 이런 친구들에게는 꼭 필요한 과목이어서 이거는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건축학과도 마찬가지. 자,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고 10회차 강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 모의고사반인데 우리가 수능은 수학을 30문제를 몇 분 동안에 시험 본다고 했죠? 네, 100분 동안에 시험 본다고 했죠? 자, 100분 동안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시간 분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킹도 막 틀리고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이없는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반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시간 안에 적응 능력, 시간 배분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에 진행되는 우리가 수학 과정이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학원에서 진행되는 과학 과정입니다. 저희 MNS에서 진행되는 우리 초등 과학 과정은 첫 번째 ESC 교과 과정이에요. 이건 뭐냐면 초등학생 ESC가 있고요. 중학교 1학년 ESC가 있어요. 보통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좀 따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 과정의 ESC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의 이해도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지식과 과학 지식에 맞춰서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내용을 아이의 이해도에 맞춰서 우리가 설명을 아이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해도에 맞춰서 하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은 이제 따로 모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통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과목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전체 과목인데 이 과학 과목 중에서 한 과목당 보통 12주에 걸쳐서 완성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12주 이렇게 해서 4번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한다면 1년이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빨리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2개씩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2과목씩 하시게 되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께서 만약에 본인이 필요한 과목, 필요한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1부터 중3까지 과정이 빨리 끝나는 거라서 이거는 과학을 좀 공부하는 친구들, 지금 어린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드릴게요. 과학 과목은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날개를 달아주는 과목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고도 꾸준하게만 하게 되면 내신부터 수능까지 준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편하게 맞출 수 있는 과목이라서 꼭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학교 과학과정입니다. 중학교 내신과정 2학년, 3학년 과정인데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서 보는 건데요. 이거는 8주차에 이제 끝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뒤에 수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뒤에 이제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내신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서 내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과학을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입반을 시켜주시면 이제 시작이 됨과 동시에 내신, 수능, 선행 이런 게 서로 얽혀서 들어가요. 냅두시면 내신과 수능과 선행이 이렇게 다 엉켜서 들어가서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과정인데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은 통합과학이라는 과정이에요. 우리 통합과학은 우리 수능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수능에는 나오지는 않죠. 수능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수능을 하기 위해서 물리학 1, 그다음 화학 1, 생원 지원 이렇게 수능 과목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우리가 통합과학에다가 많이 뿌려놨습니다. 이 용어들이 통합과학 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알아야만 그 뒤에 것들이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통합과정을 하지 않고 원과목만 하면 안 될까요? 자꾸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통합과정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원과목으로 가셔도 충분합니다. 급하지 않아요.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씩만 꾸준하게만 하시면 분명히 원하시는 소기의 목표를 이루실 수 있으신 겁니다. 지금 8회차가 진행이 되고 8회차 이후에는 정규 수업으로 다시 내신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물리 1, 화학 1, 그 다음에 생물 1, 지구과학 1 이렇게 물화생지 4개의 과목이 전문 과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4개의 과목은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되고 있죠. 선택 과목인데 내신은 상대평가가 되고 있어요. 우리 수학이랑 과학은 모두 상대평가잖아요. 자, 얘는 이제 수능에 기출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7회차가 아니라 우리 3학년 첫 번째 주까지 3월 첫째 주까지 해서 8회차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과정입니다. 투과정 중에서는 이제 물투, 화투, 자, 화학투라고 하겠습니다. 화학투. 어감이 그래서 생물학투. 자, 이렇게 해서 3개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투과정을 많이 진로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지구과학 2는 뺐습니다. 나머지 다른 과목들은 이제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에서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 많은데 지구과학 2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생물학 2, 물리 2, 화학 2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목들은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내신에서는 또 절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2개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셔야 될 거는 수능, 그러니까 원 과목이랑 투 과목이랑 분명히 깊이의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원 과목을 볼 수 있으면 원 과목을 이제 추천을 먼저 드리고요. 왜? 2학년 때 먼저 공부했으니까 3학년 때는 이제 공부를 이제 수능 과목으로 우리가 원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MNS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진행되는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 과목 중에 수능 들어가는 수능 과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신반과 수능반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거 내가 내신으로 준비할 거다 또는 수능으로 준비할 거다 이거를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청하셔도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상담하셔서 내신하는 친구, 수능하는 친구 이렇게 나눠 주실 겁니다. 자, 요거를 확인하시고요. 투 과목은 7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MNS에서 진행되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인데요. 겨울방학은 우리 시간이 굉장히 좀 많죠.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자고 늘어져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막 선생님 막 전화해서 깨우는 친구들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겨울방학은 분명히 시간이 많습니다. 그죠?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학습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공부에 절대적인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이라는 건 어떤 거죠?
학은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울 학자, 그다음 익히는 거죠. 익힐 습자. 그럼 우리가 학습이란 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학원에 와서 그냥 선생님 수업만 듣게 되면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분명히 여러분이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직접 연필을 들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푸는 과정. 이것을 내 거로 만드는 과정. 그게 습이에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배우고 내 거로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그날 배운 것들은 그날 내 속에다가 다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망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90% 이상이 날아간대요. 그날 최대한 많이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친구들의 집중력도 늘려주고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려주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력도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에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좀 있을 거예요. 유혹도 있겠지만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다 했는데 잠깐 쉬려고 했더니 야 누구도 공부했는데 너 좀 더 공부하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을 건데 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자, 목표는 누가 잡았어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잡았어요. 내 목표대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절대로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패턴대로,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절대로 옆 친구와 비교 금지. 비교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본인 스케줄대로 단 하나 매일매일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생각하는 것. 그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알아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걸 오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내비게이션을 찍고 어딜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찍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잘 못 가잖아요. 그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를 따라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 모두 원하는 것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S 원장 오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예전부터 책을 보면서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그리고 가장 감명 깊었던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굉장히 특별한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R = VD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현실화는 VD, Vivid Dream. 그러니까 우리가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화된대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죠. 생생하게 꿈꾸시고 그거를 현실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겠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다시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또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3일씩 3번만 가도 9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할 수가 있잖아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행동으로 만들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이 글인데, 자, 여기 이렇게 써있죠.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다. 자, 간절하게 우리가 원하면 온 우주가 여러분을 돕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의 바람과 우리 학생들의 바람을 우리 온 우주가 돕는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바라고 그 목표를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서 꼭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올해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겨울방학 때 특강과 함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꿈을 이루는, 그리고 저도 또한 제 꿈을 이루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꼭 올해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거나 그리고 이제 강의에 대해서, 특강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시는 거나 또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하시면 또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